당장 먹지 마세요. 60세 이후 치즈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치즈 한 장이 심장마비 위험을 2배로, 뇌졸중 위험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을 연구해온 김세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드시는 치즈들이 실제로는 인공 첨가물과 독성 지방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공 치즈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18% 상승했고 신장 기능 저하가 자연 치즈 섭취 그룹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모든 치즈가 해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치즈는 뼈를 강화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근육을 지켜줍니다. 같은 치즈라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치즈 4가지와 매일 먹어야 할 최고의 치즈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냉장고에 넣어둔 그 치즈가 과연 안전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치즈를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춘 조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아오신 72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김영자님은 매일 아침 토스트에 치즈 한 장을 얹어 드셨습니다. 우유로 만든 치즈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자주 붓고 소화도 잘 안 되셨대요. 제가 김영자님이 드시던 치즈를 확인해 봤더니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가공 슬라이스 치즈였거든요. 성분표를 보니 인산염, 유화제, 색소가 잔뜩 들어있었고 실제 유제품 함량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포장지에는 치즈라고 크게 써 있었지만 사실상 화학물질 덩어리였던 거죠. 김영자님께 자연 숙성 치즈로 바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망설이시더니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소화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 부기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치즈 한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지금 김영자님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즈면 다 같은 치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치즈는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어떤 치즈는 오히려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치즈가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지 그리고 어떤 치즈가 진짜 내 몸을 지켜주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이유를 지금부터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60세 이후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최악의 치즈 4가지. 먼저 가장 위험한 치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샌드위치나 토스트에 얹어 먹는 가공 치즈 슬라이스입니다. 이 치즈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포장지를 뒤집어서 성분표를 보시면 실제 유제품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뭘까요? 인산염, 유화제, 트랜스지방, 그리고 각종 색소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인산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석회화 현상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시기인데 여기에 인산염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용자님도 바로 이 가공 치즈를 매일 드시다가 혈압이 급등했습니다. 김용자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편하잖아요. 한 장씩 떼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편리함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장된 슬라이스 치즈 대신 블록 형태로 된 자연 숙성 치즈를 사서 직접 잘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성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인산나트륨이나 폴리소르베이트 80, 그리고 색소 5번이나 6번이라고 표기된 제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속 치즈 성분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위험한 치즈는 병에 담긴 치즈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음식이 상온에서 오래 보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야겠죠. 방부제, 유화제, 안정제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트랜스 지방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병 치즈에는 바로 이 트랜스 지방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경화유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상도님도 이 치즈 스프레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빵에 발라 먹기 편하고 부드러워서 좋다고 하시면서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 걸 발견했어요. 김상도님은 다른 식습관은 전혀 안 바꿨는데 유독 그 수치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은 이겁니다. 치즈 스프레드 대신 냉장 보관해야 하는 천연 치즈를 사용하세요. 조금 딱딱하다고 느껴지시면 상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보카도를 으깨서 버터 대용으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에 든 제품에는 글루탐산염이나 인공색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플라스틱 병에서 나오는 프탈레이트라는 독성 물질도 걱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리함 때문에 건강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슈레드 치즈, 그러니까 이미 잘게 부서져 있는 치즈입니다. 피자 만들 때나 샐러드에 뿌릴 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치즈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치즈 조각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려고 덩어리 방지제를 넣어요. 그리고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항균제도 첨가합니다. 캐나다 보건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나타마이신이라는 항균제가 남아있는 치즈를 계속 먹으면 장내 유익균까지 죽어버려서 장 건강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들이 필요한데 이 항균제가 구분 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70세 박선우님은 집에서 피자를 자주 만들어 드셨는데 늘 슈레드 치즈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두통도 생기더래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치즈를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록 형태의 치즈를 사서 직접 갈아 쓰시면 됩니다. 강판 하나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수고로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요? 성분표에서 셀룰로스나 나타마이신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제품은 피하세요. 편리함 한 번으로 장 건강을 잃는다면 그 선택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 치즈입니다.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고급 치즈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블루 치즈에는 티라민과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국 노년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블루 치즈를 먹은 후 혈압이 급상승한 사례가 전체의 37%나 됐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제가 만난 66세 이정수님도 블루치즈를 소량만 드셨는데 그날 밤 편두통이 심하게 오고 잠도 못 주무셨대요. 이정수님은 원래 편두통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루치즈를 먹고 나서 처음으로 그런 증상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블루치즈는 곰팡이로 숙성시킨 치즈라서 곰팡이 독소가 축적될 위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런 독소를 잘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블루치즈는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시고 정말 드시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아주 소량만 드세요. 그것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블루치즈는 향이 워낙 강해서 상했는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래 곰팡이 냄새가 나는 치즈니까 변질됐어도 알아채기 힘들어요. 풍미를 위해 건강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4가지 치즈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혈압, 소화, 수면, 기억력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지켜본 결과예요. 이제는 몸을 해치는 치즈 대신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치즈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세 이후 매일 먹어야 할 최고의 치즈 4가지. 이제 여러분이 정말 드셔야 할 치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치즈들은 단순히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치즈들입니다. 첫 번째는 숙성고다 치즈입니다. 고다 치즈는 네덜란드에서 유래한 치즈인데 제대로 숙성된 고다 치즈에는 비타민 K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K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칼슘을 뼈로 유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K가 있으면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뼈로 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루에 40g 정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의 고다 치즈를 드세요. 이것보다 많이 드시면 염분이 과다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양이 딱 적당합니다. 통곡물 크래커나 사과 조각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고다 치즈를 고르실 때는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숙성 기간이 길수록 영양소가 더 농축되고 유당도 거의 분해돼서 소화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포장지에 숙성 기간이 적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어떤 치즈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고다 치즈를 안 드셔봤다면 이번 주에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정통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정확하게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고 부르는 이탈리아 치즈예요. 이 치즈의 놀라운 점은 단백질이 이미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정말 쉬워요.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단백질을 분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파르메산 치즈는 오랜 숙성 과정에서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있어서 우리 몸이 거의 힘들이지 않고 흡수할 수 있어요.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루로 된 파르메산 치즈는 피하세요. 대부분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진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블록 형태로 된 제품을 사서 직접 갈아 쓰세요. 식사 후에 파르메산 치즈 한 조각을 드시고 발사믹 식초를 몇 방울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입안도 개운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먹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드시는 파르메산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포장지를 잘 보시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표시가 있어야 진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정식으로 인증받은 제품에만 이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풀을 먹인 소의 원유로 만든 체다 치즈입니다. 풀을 먹인 소의 우유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CLA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일반 사료로 키운 소의 우유와는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풀을 먹은 소는 햇빛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라기 때문에 우유의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그래스페드, 그러니까 풀을 먹인 소의 원유로 만든 체다 치즈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체다 치즈는 49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은 효소들이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샌드위치에 넣을 때도 차갑게 드시거나 따뜻한 빵 위에 올려서 살짝만 녹여 드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치즈의 영양소 흡수를 더 도와주거든요. 치즈 한 조각과 김치 한 점, 이렇게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체다 치즈를 고르실 때 색깔만 보지 마세요. 오렌지색이 진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공색소가 들어갔을 수 있어요. 원유 출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스페드라는 표시가 있는지, 어느 목장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위스 그리에르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우리 몸에서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루타티온은 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하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에요. 특히 근육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그리에르 치즈의 단백질과 미네랄이 이걸 막아줘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리에르 치즈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근력이 훨씬 잘 유지되더라고요. 주의할 점은 과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에르 치즈도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따뜻한 수프에 조금씩 녹여 먹거나 통곡물빵 위에 올려서 체온 정도로만 녹여 드세요. 그리에르 치즈를 고르실 때는 숙성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최소 12개월 이상 숙성된 제품이 좋습니다. 숙성 기간이 길수록 맛도 깊어지고 영양도 농축돼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하루에 조금씩만 드셔도 충분하니까 한번 사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한 조각이 여러분의 근육과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다면 매일 드실 수 있겠죠. 저는 매일 아침 그리에르 치즈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제 건강 비결 중 하나예요. 이 네 가지 치즈를 여러분의 식단에 더하면 같은 치즈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로운 치즈를 피하고 이로운 치즈를 선택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 건강이 180도 바뀔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정말 단순합니다. 모든 치즈가 여러분의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공 슬라이스 치즈, 병에 든 치즈 스프레드, 슈레드 치즈, 블루 치즈는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독성 칵테일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쌓여서 몇 년 후에 큰 문제로 터지는 겁니다. 반대로 숙성 고다 치즈, 정통 파르메산 치즈, 풀을 먹인 소의 체다 치즈, 스위스 그리에르 치즈는 여러분의 뼈와 심장과 기억력을 지키는 영양 자산입니다. 이 치즈들은 단순히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잘못된 치즈를 계속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지켜본 수많은 사례가 이걸 증명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치즈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유지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억력도 보호됩니다. 같은 치즈를 먹는 건데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로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치즈의 성분표를 읽어보세요. 인산염, 유화제, 색소, 셀룰로스,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그 치즈는 오늘로 끝내세요. 더 이상 사지 마시고 남은 것도 과감히 버리세요. 대신 이번 주에 마트에 가시면 숙성고다 치즈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한 블록 사보세요. 처음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루에 조금씩만 드시면 됩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 한 달에 10,000원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30년간 노년 영양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 매일 먹는 치즈 한 조각,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벽돌입니다. 좋은 벽돌로 쌓으면 튼튼한 집이 되고 나쁜 벽돌로 쌓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벽돌을 쌓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즈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 대체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식품들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치즈는 뭔가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앞으로 바꾸고 싶은 치즈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춘 개인 맞춤형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